며 확정되지 않은 감사 결과로 수사 의뢰를 남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 사무소 설치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구체적 추진 계획과 일정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연말까지 10명 규모로 국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국회 사무소 설치로 인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감사 투명성이 실제로 어떻게 보장될 것이라고 본인이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와 많이 협의해서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국회가 좀 더 우리 운영이 더 투명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듣겠다 이런 건가요? 감사사항 선정이나 지금 말씀하신 국회 감사 요구사항이 많이 오는데요. 네. 저희가 연말에 이제 감사 계획을 다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들어오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저희 이제 감사 계획을 많이 다시 조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미리미리 각 주요 상임위하고 상의를 많이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뭐 특별히 도와주거나 이렇게 할 사안이 있을까요? 국회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스페이스라든지 공간 확보 문제도 있고 사무처에서 좀 많이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에 협조하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단순한 상시 연락 창구를 넘어서서 국회와 실질적 협의 구조가 되도록 해야 되겠네요. 만약 그렇다면. 예, 맞습니다. 우리 예. 감사원 77년 역사상 처음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일단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님, 네.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송창진 전 부장검사 관련해서 아마 수사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시간이 없이 간략히 물어보면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게 2024년 8월 13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사건을 배당받는 공수처 수사 3부에서 이 박석일 전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범죄 혐의가 없고 위증 고발은 공수처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되고 이 법사위원들을 무고 혐의 적용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현재 이제 저한테 이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자세히 좀 밝히기는 그런데요. 일반 눈으로 말씀드리면은 의원의 그 직무상 행위에 그 면책 특권을 부여한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된 회의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차원에서 한 고발이 무고인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보고서는 있을 수 네.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요. 어쨌든 좀 그런 부분 지금 수사 대상인데 그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보고 받았는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 보고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 주임 검사가 그 퇴직하고 나서 우리 기록에 그런 내용들이 좀 붙어 있어가지고 저로서는 상당히 좀 놀란 부분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만약에 지금 뭐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수사 중이라니까 나중에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말씀하시고 제가 굳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지금 위증했다고 고발하는 것을 무고 혐의를 검토하는 수사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 이 기사를 보고 이게 제정신인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 부분 또 수사를 받으면서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밝히겠습니다. 고소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국정 수행의 이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걸 무고 혐의를 검토하는 게 그게 우리 헌법 45조에 그 면책 특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했는데 동백림 사건, 네네. 재심 사건 진행되고 있는 거 한번 말씀드렸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정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납치와 그다음에 불법 연행, 가혹행위 같은 것들이 인정이 된 그런 예. 사건입니다. 예, 이거 법무부에서도 이 내용 좀 확인 좀 해보셨나요? 저희가 따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뭐 사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파악을 했는데 그 예. 구체적인 실체 관계는 정확히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에서 자기 스스로 과거사를 조사해서 이렇게 인정했는데 지금 재판 중에서는 검찰이 이 부분을 강하게 다투고 있나 봐요.
그래서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진실규명의 내용을 부인하며 가해 행위를 한 바가 없다라고 다투는 국가가 그에 관한 반증을 제출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진실규명 결정이 사실상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반대 증거를 검찰이 내야 되는데 오히려 피고인 보고 그 증거를 내라. 지금 60년대에 벌어진 사건 당사자들 다 돌아가셨는데 그거 어떻게 만듭니까? 관련 자료들 다 국정원에 있고 검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법무부가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예.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뭐 불법 영향이라든가 어떤 과학회 등이 있었던 것은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뭐 검찰에서 그 당시 어떤 기사 같은 걸 제출한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뭐 증거 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사 객관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보다 좀 실질적 진실에 좀 접근할 수 있게 저희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예. 우리 이제 계속 얘기했던 전원합의체 사건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만약에 재상고가 됐다고 쳐요. 고등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서 뭐 유죄 취지로 판결을 해서 재상고를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재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재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고 이건 이미 우리 전합에서 판결했으니까 상고 이유서 기간 따지지 않고 바로 그냥 재상고 기각하겠다로 만약 기각을 했다 쳐요. 다툴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런 일은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자, 전원합의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직위원이 윤석열 풀어준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가정에서 묻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툴 수 없죠. 그 전제되는 사실을 저는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님, 네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워 보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다툴 방법 자체가 없어요. 우리 헌재 사무처장님, 다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리 행정처장님은 네, 1번 추가하십시오. 행정처장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 몸담고 계시니까.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다르고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다라고 하면 다툴 방법이 없어요. 아까도 그래서 제가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대법원장이 설마 그랬겠어 하겠지만 이 내란과 관련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내란이 비상계엄이 위헌이다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안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용기 내서 위헌이다라고 저항할 수 있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대법원이 그 저항을 했냐고 물어보는 건데 저항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계엄 해제를 우리가 실패했으면 대법원은 그 비상계엄에 순응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민주당 의원들 다 사형 선고했을 겁니다. 저는 그걸